홍수정의 유튜브 홍수정입니다. 섬유낭포성 질환이란 유방에 있어서는 굉장히 흔히 나오는 조직검사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섬유라는 말에 가지는 특성상 파이버, 접두사 자체가 섬유질이라는 어떤 내용물을 뜻하고, 시스트라는 건 물주머니, 낭포 같은 둥그란 동글넓적한 이런 초음파 영상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섬유낭포성 질환은 특징상 간단하게 생기지 않고 지저분하게 생긴 경우가 많아서 초음파 그림자상 나쁜 종괴처럼 보이지만 알고 봤더니 낭포와 섬유질이 엉키고 설켜 있어서 초음파 섀도우, 그림자 자체가 나빠 보여 조직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가임기 여자들한테도 유방은 생리 전에 뭉쳤다가 생리 후에 다시 풀어지고 다시 또 배란이 되면서 모유수를 준비하는 호르몬의 명령에 의해서 다시 뭉치고 여기저기 딱딱해지다가 그때 보통 여자들이 통증을 느끼거든요. 임신이 안 돼서 이제 임신 유지 호르몬이 안 나오고 아기가 수정이 안 되면 다시 생리혈이 내려가면서 유방이 풀어지게 돼요. 그럴 때 발생되는 잘못된 명령에 의한 양성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저기 볼록볼록 많이 생기는 경우는 대부분 다발로 생기고, 우유 나오는 길이 보통 초음파로 직선의 코스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생리가 더 지나갈수록 30대, 40대, 40대에서 이제 폐경되기 전까지 우유 나오는 길이 웨이브 파마를 한 사람처럼 볼록해지면서 여기저기에 초음파나 엑스레이를 통해서 종괴, 음영이 보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검사 결과를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섬유낭포성 질환 자체는 나쁜 병은 아니지만 섬유낭포성 질환이라고 나왔다고 다 나쁜 병이 아니라고 결정을 내버리면 안 돼요. 어떤 연구에 의하면 섬유낭포성 질환으로 나와도 유방암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연구를 분류해 놓은 게 있어요. 증식성 병변, 비정형 세포가 있는 증식성 병변, 비증식성 병변 각각을 나누어서 결론을 줘보면 결국은 섬유낭포성 질환의 변화가 있어도 안에 암들이 숨어 있거나 비정형이 나오는 경우에는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추적 검사는 언제든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섬유낭포성 질환으로 나왔을 때 대부분은 생리적인 변화에 의해서 생겼다가 풀렸다가 생겼다가 풀렸다가 건강검진이나 초음파에서 발견돼서 조직검사를 했고 문제가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지속적으로 몽우리가 커져. 섬유낭포성 질환으로 나왔었는데 지속적으로 몽우리가 커지거나 누워서 미끄럽게 만졌는데 볼록해지는 게 더 심해지고 신경이 쓰인다면 당연히 섬유낭포성 질환인데 혹시 다른 변화가 생겼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럴 때는 조직검사한 병원에 다시 전화해서 경과관찰이나 선생님에게 만져지는 병변을 확인해 달라고 의뢰하는 게 훨씬 지혜로운 일일 거예요. 또는 섬유낭포성 질환으로 조직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갑자기 유두분비물이 생겼다든지 유두분비물에 피가 좀 섞여 나온다든지, 물론 혼돈하지 말아야 되는 건 조직검사한 다음에 단기간에는 조직검사 시 고여있던 피가 유두를 통해서 잠깐 일회성으로 나오다가 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직검사하고 텀이 한두 달 내에는 조직검사한 데가 딱딱해지고 그리고 젖꼭지에서 피가 나올 수 있다는 건 참고를 하셔야 되고, 그 이후의 기간에 이런 증상들이 없던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당연히 섬유낭포성 질환을 양성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넘어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섬유낭포성 질환으로 조직검사 결과가 나왔고 생리 주기에 따라서 만져봤는데 큰 변화가 없고 다른 증상이 없다면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섬유낭포성 질환의 유방암의 리스크가 올라간다라고 할 순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같이 이어지는 증상들을 꼭 추적해 보시고 질문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조직검사한 병원에서 다시 선생님과 의논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